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경제학, 네. 한번 재밌게 해봅시다. 자, 405페이지 우리 실업의 유형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우선 실업 파트는 먼저 실업을 어떻게 측정하는가가,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측정하는 거는 기출문제 몇 개 풀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하고 측정, 그거 보시면 되겠고, 405페이지 보시면 지난 시간에 그 실업의 유형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집에 있어요. 집에 일할 생각이 없는 거죠. 계속 누워 있어요. 부처님도 오시고 막 이랬는데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좀 답답해 보여요. 아예 일할 의사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관심 대상에서 빼버려요. 그래서 왜 가만히 집에 있나 했더니 아이고 이거 집이 되게 큰 집이고요. 아시겠지만 이 뒤에 집 뒤에 막 건물도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뒤에 큰 빌딩 속에 이렇게요. 상법 선생님께서 진짜 강남에 친구가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는데 거기 딱 가봤더니 빌딩 그 친구가 있는 2층인가 변호사 사무실인데 그 건물 주인이 누구 건지 아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빌딩 바로 옆에 조그맣게 구두방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주인이래요. 그래서 아니 왜 저러고 있냐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근검자락 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빌딩을 세웠겠죠. 근데 뭐 그냥 특별한 기술이나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건물 바라보는 맞은편에서 구두방에서 저건 내 거 뭐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뭐 부러울 수는 있죠. 부럽죠. 뭐 아무튼 건물주니까. 얘도 가만히 보니까 뒤에 노란 색깔의 빌딩에 엄청나게 금으로 된 우리 건물하고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다 얘 거예요, 얘 거. 그럼 이게 뭐 누워 있는 것도 사실 이해가 가죠. 일어나는 게 오히려 사실 뭐 좀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요, 빼요. 일할 의사가 없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비경활인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경활인구, 경제활동인구. 이런 사람은 아예 빼고요. 논외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에 반대되는, 일할 생각이 있어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밖에서 일할 생각이 있어서, 탁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일할 의사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경활인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직 활동에 나선 거죠. 표정이 근데 좀 슬퍼요. 직장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나름대로 아예 일할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일할 생각이 있는데 마음속에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생각하는 유보 가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책에서는 스몰 r로 쓰니까 스몰 r이라 쓸게요. 최소한 유보 임금이라고 할게요. 얼마나 받을 것인가 해서 연봉을 한 3,000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사에서 실제 주는 임금이 3,000보다 작다니까요. 2,000 해가지고 더 작아요. 그러면 됐어. 내가 저 임금에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일할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할 의사가 있는데 제시된 임금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좀 더 구직 활동에 탐색해서 나서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선택한 실업이다 해서 요거를 우리가 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거티브한 개념은 아닙니다. 탐색 실업이다 얘기하고요. 요거는 오히려 긍정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유보임금이 3,000 이렇게 하는데 실제 임금이 유보임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준대요.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취업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구직을 하게 되는데 간단한 그림을 그릴게요. 노동이 있고 임금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와 이따 뒤에 다시 할 거예요. 노동에 대한 공급 이렇게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임금보다 더 높아요. 실제 제공되는 임금이. 요거 스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요 주어진 임금에 대해서 연봉이 만약에 5,000이라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3,000만 받아도 일할 생각이 있는데 5,000 준다고 하니까 모두 다 직장을 구직 활동을 나서게 되고요. 요때 일자리는 요거밖에 없는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 주어진 임금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차이 갭이 발생하는데 요 갭을 우리가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데 그걸 실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메커니즘은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실업은 바로 뭐냐면 내가 그 주어진 임금에 대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실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405페이지에 마찰적 실업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자발적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찰적, 그 다음에 밑에 또 구조적 실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406페이지에 경기적 실업이 있네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해서 요게 이제 경기적 실업이 비자발적 실업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밑에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나와 있고요. 밑에 뭐 위장 실업 이런 거는 뭐 요즘은 잘 하진 않으니까 넘어가시고 407페이지 비자발적 실업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의 내용만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것은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고기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아예 일할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할 의사는 있어요. 근데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취업할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한 거고요. 자발적 실업은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거기서 그 임금 갖고 내가 일 못해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실업에 따른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부터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실업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게 돼요. 첫 번째 1번에 볼게요.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거네요. 그래서 낭비가 있는 거예요. 비효율적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산출량 손실 밑줄 치세요. 그게 생산량 감소하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Y가 감소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업이다, 실업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요, 이건 바로 뭐냐면 Y가 감소하는 거 똑같은 변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자, 그 말이 그거예요. 실업이 존재하면 끝에 산출량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 관계를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좀 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아서 오쿤이라는 사람이 오쿤의 법칙 해가지고요. 그 관계를 식으로 약간 표현해냈어요. 거의 박스를 보시면 되겠는데 GDP 갭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자, 우선 왼쪽 식을 보시면 자, 이게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이니까 N이라고 쓸게요. 뭐 잠재하니까 완전 고용 우리가 앞으로 N으로 많이 쓸 거라서 그 다음에 실제 국민소득 그래서 이 차이가 GDP 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뭔가 정확히 비율로 나타내려고 이렇게 비율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분자에 초점 맞추시면 되겠어요. 이 식 암기하지 마세요. 절대 아셨죠? 자, 그리고 옆에 보니까 알파라고 해놨나요? 알파에다가 실업률 마이너스 자연 실업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알파는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0보다 작으면 아예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GDP 관련된 값과 실업률 관련된 값과 이 두 개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관계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면 국민소득은 떨어지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국민소득은 올라가고 그냥 그 관계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표현한 거 있죠? 실업률 올라가는 거랑 얘 떨어지는 거랑 같은 것을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를 오쿤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짝 뭐와 뭐와의 관계인가 보시고 4번에 보시면 오쿤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알파가 뭐 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라마다 이건 다르겠죠. 그래서 절대 뭐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대략 미국의 경우에 보면 얘가 2.5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자연 실업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한 4%.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 실업률이 한 4% 정도 되니까 완전 고용에 거의 달성됐다. 그렇게 뭐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도 되겠다. 뭐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5번 볼게요. 자, 이렇게 실업률과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실업률이 몇 %다라는 정보를 딱 알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GDP가 얼마나 손실이 발생하는가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거기 보면 실업에 따른 산출량 손실을 계산할 수 있고요. 정부가 확대적인 정책을 실시할 때 얼마나 해야 할 것인가, 실업률을 얼마나 줄일 수 있고 국민소득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그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6번에 이렇게 예를 들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다시 오쿤의 법칙은 뭐와 뭐와의 관계인가? 여기 나와 있는 실업률과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업의 밑에 사회적 비용 한번 볼게요.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식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1번에 보시면 실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인력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뭐. 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심리적, 정신적 고통
그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그냥 그러려니 한번 더 그냥 빨리 붙어야겠다. 그런 거를 느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영향은 간접적이지만 실업은 당사자에게 직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선 때나 뭐 이런 거 될 때는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둘 다 잡아야 되는 토끼인데 뭘 더 중시 여기냐면 실업률에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실업률은 실업 당한 사람이 막 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전 국민이 다 논아갖게 되니까 n분의 1로 쪼개면 잘 뭐 그런가?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더 사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알게 모르게 더 이렇게 크나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겠지만 3번 볼까요? 너무나 같죠? 실업률 상승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살, 범죄, 경제학 틱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사회적 측면에서도 비용을 유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라리 밑에 그 경제고통지수 하나 밑줄 치세요. 오쿤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해서 미저리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번역은 이제 고통지수 이렇게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해서 고통지수 그렇게 만들었어요. 미저러블한 뭐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세요. 나중에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그냥. 자, 밑에 한번 봅시다. 마찰적 실업과 직업 탐색 모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관심 있는 거는 요거예요. 자발적 실업이 관심인데, 특히 마찰적 실업이 주로 매칭이 잘 안 된 거잖아요. 늘 그렇죠. 이 매칭이 문제예요. 노동시장에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은요, 계속 공부만 하시다 보면, 뭐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회계사 합격하셔서 법인에 가잖아요. 가도 막 일에 막 짓눌려 살아요. 아침부터 똑같아요. 지금하고 똑같아. 그냥 단지 장소가 회사다. 그리고 단지 수험생에서 회계사다. 이것만 바뀌는 거고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그냥 계속 똑같이 또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나 회계사다. 뭐 어쩌라고. 그냥 계속, 회사에 있으니까, 뭐 집에서는 너 결혼 안 하니 부처님도 오셨는데 뭐 결혼 좀 해라. 만날 시간이 뭐 만나야지. 근데 한 번 만나면 뭐 그다음 뭐 그 사람을 아나?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잠깐 한번 뭐 선 봐라 이렇게 되면 잠깐 선은 보는데 그다음 좀 바빠요. 뭐 이렇게 되면 못 만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타이밍. 그러니까 만날 시간이 없는 거야. 사실 국가적으로 뭐 출산율을 뭐 이렇게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결혼을 또 시키는 걸 해야지 뭐 또 이렇게 생기니까 매칭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언제나 뭐 그런 거죠. 사실은 1차 때는 혼자 하는 건데 2차 때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해서 2차 선생님들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공부 수준이나 상황, 스터디 상황 잘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끼리 맞는 사람끼리 한 5명 정도씩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여러분끼리 어디 뭐 인터넷에 올리거나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하면은 다 뭐 이게 다 다른데 위에서 딱 보면 이렇게 조를 짜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한번 뭐 나중에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뭐 경제학은 뭐 그런 건 할 게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매칭하는 게 언제나 늘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매칭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성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게 보면 마찰적 실업이라는 게 매칭과 관련된 거예요. 1번 개요 볼게요. 자, 간단히 보시면 고전학파 한번 봅시다. 자, 고전학파에 의하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은 모두 실질임금의 함수이고요. 명목임금은 완전 신축적이다. 우리가 봤죠. 그래서 고전학파는 노동자와 기업이 다 똑똑합니다. 실질임금, 이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겁니다.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물가뿐만 아니라 명목임금이 신축적이니까 실질임금에 따라서 완전 고용되고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1번 이렇게 나와 있죠. 고전학파 하면은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거 통화주의랑 다르지 않습니까? 다 각겨 보셔야 돼요. 이제는 학파 얘기 별로 안 하니까 고전학파 하면 때로는 그게 통화주의, 때로는 새고전학파, 때로는 완전 고전학파 다 같은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봅시다. 명목임금이 신축적인 경우에 노동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자, 왼쪽에 있는 걸로 해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명목임금이 신축적인데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실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저기 노동시장 거기 보시면 실질임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명목임금이 만약에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만약에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실질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의 수요보다는 노동의 공급이 훨씬 더 많게 돼요. 그쵸? 여기 보시면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다시 요거요. 어떤 상황이요? 살짝 보시면 완전히 그건 아니지만 경제가 침체돼서 침체로 인해서 물가가 하락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실질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은 더 일을 하려고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노동자와 기업 다. 그러면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실업이 발생한 거네요. 근데 둘 다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임금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전학파 시각에서는 명목임금도 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명목임금이 떨어져서 다시 실질임금 올라간 게 내려가게 되고요. 다시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실질임금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경기 침체로 여기다 쓸 거 그랬네요.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그럼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실업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명목임금이 자동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니까 명목임금이 하락해요. 그러니까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명목임금이 신축적으로 하락하게 되고요. 물가 상승만큼 하락한 만큼 떨어지게 되고요. 그 결과 따라서 실질임금은 똑같이 이전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균형으로 다시 그대로 이렇게요. 유지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니까 균형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고용된 사람은 완전 고용된 그 사람들. 여기선 자발적 실업은 있겠지만은 비자발적 실업은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바로 그 얘기예요. 초과 공급 노동시장에 존재하면 실업이 발생하는데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어서 바로바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은 바로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3번 그냥 아이디어만 보시면 돼요. 균형임금에서는 원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고용될 수 있고요. 현실에서 관찰된 실업자는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자리 구할 수 있는데 그냥 일부러 구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지워버리세요. 뭐냐면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가 100명이 있다라고 할게요. 100명 다 일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15살 미만 빼고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그냥 비경할 인구 빼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일하려고 한 사람은 이렇게 80명 해서 요거는 이제 비경할 인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쓰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 다음에 임금이 이제 노동 공급이 이렇게 있다가 경제활동 인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노동 공급이. 자, 그런데 시장에서 수요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노동의 수요가. 주어진 임금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임금에서는요. 원래 80명 전체 중에서 이 80명이 여기 있는 사람은 뭐예요? 노동 공급 곡선이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지 일을 하겠다 그런 건데 이보다 낮은 임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됐어요. 저 일 안 할래요. 그 임금에서는. 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길이라고 할까? 여기요. 여기가 만약에 60명이다라고 하면 요 80명이 일할 생각은 있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인데 주어진 임금이 너무 낮아서 요 임금에서 전 일을 안 합니다 해서 요 파란 색깔 길이를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자발적 실업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임금이 올라갔어요. 이게 쭉 올라갔는데 요 임금도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들은. 됐어. 내가 그 임금 갖고 일하겠으니까 요 길이는 자발적 실업.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만큼은 비자발적 실업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은 일자리가 점차 생기고 자발적 실업은 점차 증가하고 근데 여기서는 비자발적 실업은 제로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요렇게 거시경제 설명하는 교수님 책도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문제로 내기는 그래요. 굳이 낸다고 하면은 이렇게 경제 전체는 100명이 있고 이걸 그림을 그려서 할 텐데 거기까지 그렇게 신경 써서 그림 그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요 개념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요 정도 잘 보시고요. 3번이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4번 볼게요. 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돼요. 고전학파 전통을 따르는 학자는 모든 실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발적이고 그 안에는 마찰적, 탐색적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5번. 자, 직업 탐색 이론은 직업 탐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균형 실업률이 결정되는 거, 이 고전학파의 자발적 실업 매칭, 그걸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더 발전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
물론 쌍방이 탐색합니다. 노동자들은 직장을 탐색하고요. 회사에 있는 사측은 어떤 노동자가 우리 회사에 딱 맞나 그거를 탐색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409페이지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경작에서는 탐색도 무조건 오랫동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최적 탐색 과정이 최적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탐색 기간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고민하셔야 돼. 내가 수험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공부를 할까? 최적 기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빨리 성적이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이렇게 용광로 달궈지는 것 같이 그런 사람도 있고 어느 게 나은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건 지나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오히려 천천히 달궈졌는데 제대로 실력 갖춰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더 장기적으로는 나을 수 있고요. 뭐 그걸 좋게 말하면 대기만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빠르게 달궈지는 사람 빠르게 탁 올라가는 만큼 글쎄 빠르게 까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게 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적절하게 봐야죠. 나는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성적이 한 얼마쯤 공부하면 될지. 그게 뭐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4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때까지는 좀 잘 봐야죠. 근데 그게 때를 또 놓치면 안 돼요. 내가 1년 공부했을 때 1자가 최적이다, 2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탁 붙어야 되는데 그때 뭐 좀 자신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딱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타이밍을 놓친 거야.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부하면 할수록 자꾸 또 안 좋게 되죠. 아무튼 그 최적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매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요즘 저는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학교 다닐 때 그냥 남친 여친 만드세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은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그냥 계속 지내시되 없는데 여기서라도 이러다 보면 또 흔들리고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찾아 나서는 것도 고를 수 있죠.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연봉을 한 5천원 줘야 되는 회사를 찾을래? 그럼 이제 5천이 나올 때까지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딱 갔는데 7번째 회사를 딱 갔더니 5,100준대. 그럼 여기서 스톱!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좋아. 난 이거보다는 무조건 나는 회사는 원서를 20군데를 낼 거야. 이렇게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아무튼 자기한테 맞는 뭐 그걸 이제 돈으로 표현하긴 그런데 돈으로 해야지 뭔가 딱 기준이 되니까 이제 돈 가지고 연봉 가지고 얘기한다 합시다. 자, 여기서 409페이지 가보시면 최적 탐색 기간이 있어요. 자, 노동자의 탐색 활동이 있고 기업의 탐색 활동이 있습니다. 자, 노동자의 동그라미 치시고 자, 노동자가 회사를 찾아 나서고요. 기업도 회사를 이제 찾아서 이렇게 고른다고요. 그래서 노동자가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삼각형 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서 뭐 돈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일, 직무, 적성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돼요. 1번에 보시면 노동자는 직업 탐색으로 얻을 수 있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여기 보시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직장을 찾아 나서게 되면서 여기서 내가 한 번 더 알아볼까? 그랬을 때 얻게 되는 편익과 한 번 더 알아보게 되면 내가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임금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뭐 1년 더 알아본다라고 하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편익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볼게요. 그래서 직업 탐색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직업 탐색에 따른 기회비용은 커져요. 한계비용은 커지고요. 좀 더 나은 직장을 찾을 가능성은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유보임금이라 할까? 어떻게 보면 눈높이에요. 눈높이. 그래서 또 다시 매칭이라고 하면은 남자 여자도 이렇게 좀 더 나은 사람을 찾아 나서야지. 근데 자꾸 시간이 나이 먹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20대 후반에 만나는 사람과 30살 돼가지고 여자를 기준으로 하면 딱 만나면 더 젊은 남자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동갑? 그러면 다행인데, 그럼 나이 많은, 뭐 30대 후반, 나이 어리긴 하네, 30대 후반. 아무튼, 40살 되는 아저씨가 아재가 아재 개그 던지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재밌겠어요? 그러면은, 뭐야, 이런 사람만 나와. 그래서 그 다음 1년 후에 만나보세요. 더 많은 사람 만나요. 그럼 이렇게, 글쎄 돈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기대치는 떨어지고 기회비용 커지고 골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밑에 그걸 가지고 유보임금 가지고 얘기했는데 밑에 그림에서 왼쪽에 보세요. 자,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직업 탐색 기간이 길어질수록 눈높이가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여기 탐색 기간이고요.
여기 유보임금이라 해서 resolve해서 R이라고 썼어요. 노동자 이거요. 노동자의 유보임금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관역으로 유보임금 나와 있죠. 다음 기업 볼게요. 기업. 자, 기업도 이제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는데 동그라니까 요 기업이라 할게요. 요 기업. 1번에 볼까요? 비어있는 일자리를 메울 노동자에게 지급할 용의가 있는 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자를 탐색해요. 이거 과장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거기에 공석으로 두게 되면 될수록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누군가 딴 사람이 잠깐 한두 달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데 계속 두면은 기회비용이 커진다고 회사가 분명히 잘 안 돌아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탐색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석에 따른 산출량 손실이 점차 증가하고요. 뭐 기회비용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업의 임금 수준은 탐색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회비용이 커져서 제시하려는 임금, 오퍼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제시 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 오퍼 임금, 이건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의 제시 임금, 이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생각하는 거고 이건 노동자가 생각하는 건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땐 어떻게 보면 또 탐색 기간, 최적 탐색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별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문제로 어떻게 내기가 그래가지고 나온 적은 없고 그냥 실업의 파트는 실업률 측정과 그 유형 있죠. 거기서 그냥 끝 하고 오쿤의 법칙하고 저거 이용해서 뭐 희생 비율 구하는 거 그거까지니까 거기에 보시고 여기는 살짝만 봐두세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410페이지 보세요. 자, 균형 임금과 탐색 기간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균형 임금과 탐색 기간은 자, 요게 두 개 딱 맞아 떨어지는 상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적 탐색 기간 T의 스타 이렇게 T0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최적 탐색 임금 이렇게 보면 W 스타 하면 요게 바로 최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에 볼게요. 노동자들의 유보임금 수준과 기업의 제시임금 수준 그게 딱 같아지는 점에서가 최적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2번 볼까요? 개인의 직업 탐색 기간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전체 실업률이 결정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탐색 기간을 가능한 한 짧게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별표 좀 살짝 치시고요. 나온다라고 하면 말 문제로 그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얘기가 오른쪽에 표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오른쪽 표를 그냥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니까 A, B, C, D 네 가지가 있잖아요. 색깔로 잘 돼 있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실업률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그냥 실업률 떨어지는 걸로 그냥 하나로 획일화해서 머릿속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실업률이 하락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대부분 상식에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볼게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상승 한번 보시면 예상하게 되면 그게 임금에 다 반영되는데 예상치 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이거요. 자, 이거는 경기가 호황인가요? 불황인가요? 약간 느낌이. 인플레가 되면 약간 호황이에요. 내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취업하면 아니야 한 연봉 한 2,500만 줘도 나는 할 생각이 있어. 근데 경기가 좋아질 걸로 예상돼서 기업체에서도 뛰어난 인재를 빨리 뽑으려고 예상 외에 막 3,500을 준대. 그러니까 어이구 물론 기업도 뭐 약간 도박을 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제시하는 임금이 더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탐색 기간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 갖고 문제는 안 푸셔도 돼요. 그냥 당연히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업률이 떨어진다. 그것까지만 아시면 돼요. 다시 이게 주관식이다라고 하면 다음 중 최적 탐색 기간과 관련된 뭐 결정이 어떻게 하는지 쓰고 뭐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뭐 탐색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라. 이렇게 되면은 막 그림 그려서 뭐 노동자의 뭐 유보 임금과 이게 뭐 해서 작아진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것까지 필요 없고요. 그냥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당연히 실업률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야, 느낌이 호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2번 보시면 노동자의 예상 인플레이션율 상승. 이건 뭐예요? 노동자 의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B번은 그냥 버리셔도 되는데 노동자가 생각할 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로 생각하면 눈높이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더 내가 좀 탐색 과정을 나서면 더 좋은 연봉도 많이 주는 직장을 만나겠지? 이렇게 되니까 유보임금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약간 눈높이 올라가게 되니까 탐색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똑같이 하려면 그냥 A번하고 묶으셔서 노동자가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거나 이렇게요. 그냥 오히려 헷갈리니까 그냥 A번에 더 초점 맞추시면 좋겠고요. 다음 C번 볼게요. 실업보험을 축소한다. 이거요. 실업보험을 축소한다. 뭐 IT 업종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고 빡센가 보죠. 지난번에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두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나는 그 사람 매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 뭐 옷가게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매장이 무슨 일이 있어서 리모델링 하느냐고 다 철수를 한대. 그래서 강제적으로 한 6개월간 쉬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야 너 부럽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만두기에는 좀 무섭고 그런데 만약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한 몇 달 쉴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뭐 좋은 건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실업보험을 축소하게 되면 정부가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보험 이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기간이 굉장히 많이 3년간 준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한 1년, 2년 동안은 실업보험 받고 내가 받는 소득 임금에 얼마를 줄지 모르겠지만 한 100만 원 이상씩 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그거 받고 좀 여가를 즐기다가 막판에 잡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실업보험 기간을 6개월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한 두세 달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또 직장을 찾아 나서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업보험 금액이 만약에 크면 클수록 당연히 좀 더 직장을 찾아 나설 기회가 좀 이렇게 의사가 많아지니까 실업률이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보험을 축소해서 기간을 짧게 하고 금액을 작게 주면 실업률은 떨어진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선 다급하게 조급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의 합격률을 이렇게 높이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학원에서 막 얘기하는 거, 막 시험 봤죠? 해가지고 성적표에서 막 다그치는 거야. 이래서 되겠어? 원래 그래야 되는데 막 뭐 정신 차려 하고 날씨 막 그냥 막 찜질방에 뭐 가둬가지고 하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여러분들이 막 위기의식만 느끼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여름이잖아요. 내년에 시험이네. 막 이렇게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진짜 이게 금방이라니까. 여름 하다가 가을 되면 이제 찬바람 불면 진짜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 각인시켜주고 막 이렇게 겁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 좋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알아서들 잘 하시겠죠. 우선 다음에 직업 정보 증대 뭐 그냥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풍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실업률을 떨어뜨린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중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뭐 자발적 실업은 어쩌고 저쩌고 불러불러 있다가 이런 거요. 실업보험을 축소하게 되면 뭐 자발적 실업률 같은 것은 뭐 줄어든다. 기간이 줄어든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사점 볼게요. 시사점 1번 보세요. 아니 이거는 비자발적 실업이 아니라 자발적 실업이잖아요. 그래서 직업 탐색에 대한 탐색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케인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적 실업에 효과가 있는 확대적인 재정금융 정책 같은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잠재력이나 일자리를 만들고 막 이렇게 경제가 어떻게 보면 성장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보임금을 낮추거나 이거요. 실업보험을 좀 축소시키거나 유보임금 낮추거나 직업정보망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해결책이다라고. 실업의 해결책이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네요.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의 그림은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바로 이걸 딱 보고 떨어진다 이걸 아셔야지. 자꾸 그림에 또 얽매이다 보면은 막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이게 헷갈리지 않고 난 더 봐야겠다 하면은 그때는 그림을 또 보셔도 상관없는데 그림 보다가 아이고 헷갈려 복잡하던데 막 이렇게 되다가 이걸 날리시면은 엄한 거 잡으려다가 작전 잘못 세운 겁니다. 자, 412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자발적 실업과 관련된 얘기고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거기 보시면 비자발적 실업이네요. 비자발적 실업과 자, 이거는 이제 케인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케인즈와 좀 관련된 거고 자발적 실업은 약간 고전학파랑 관련된 것이고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 원인 보시면 고전학파일 때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케인즈 이렇게 있고 1번에 볼까요? 고전학파에는 언제나 완전 경쟁이에요. 그래서 2번 그러나 케인즈에 따르면 어떤 이유로든 명목임금이 경직적이라면 그럼 밑줄 치세요. 아무튼 명목임금이 시장 가격인데 얘가 경직적이에요. 경직적.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시장이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밑에 관여기도 나와 있듯이 대공황 때 그 경기적 실업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이제 임금이 안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안 떨어졌으니까 안 떨어졌다. 케인즈는 그렇게 얘기했죠. 자, 밑에 한번 그림 볼게요. 밑에. 자, 그래서 그림 살짝 보시면 자, 이게 노동이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뭐 실질임금으로 표현하려고 뭐 해놨는데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명목임금, 뭐 실질임금, 명목임금이죠. 요거는 우리는 스몰 이거는 실질임금을 쓰고요. 그냥 명목임금 이렇게 합시다. 자, 밑에 보시면 노동의 공급 이렇게 있고 노동의 수요 이렇게 있습니다. 노동의 수요가 뭔지 거기 나와 있죠. P 곱하기 MPL이에요. MPL.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VMPL이에요. 까먹으셨나요? 이거 V가 밸류고요. MPL 노동이 한 명 투입됐을 때 생산한 이 MP니까 한 개 생산 사과의 생산량 그거의 가치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니 그게 노동 하나 투입했을 때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자, 원래 거기 보시면 균형점이 여기 2점 해서 W0 이게 균형이었어요. W0 이렇게요. 자, 거기 한번 순서대로 볼게요. 자, 3번 봅시다. 아래 그림에서 최초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점에서 균형점 요게 달성되고 있었어요. 근데 경기 침체로 동그라미 치시죠. 노동의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VMP니까 저게 명목임금이라는 거 같이 연결시키시고요. 명목. 경기가 침체돼서 이게 노동에 대한 수요가 VMP가 이렇게 낮아졌네요. 그래서 VMPL1 이렇게요. 그렇죠? 네, 그게 3번에 나와 있는 거죠.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이 떨어져서 F점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그냥 원래 이제 명목임금이 떨어져서 균형으로 가게 되니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만큼의 고용이 감소됐잖아요. 이걸로 표현하면 이건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자발적 실업이죠. 주어진 임금, 난 그거 갖고는 그래도 나는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5번 볼게요. 자, 어떤 이유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임금이 W0에서 경직적이라면 이거요. 안 변해요. 경직적이라면. 그죠? 이게 계속 쓰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건 뭐 이 일자리가 없어졌네. 아무튼 여기가 이게 실업이에요. 실업. 너무 잘못 그렸죠. 이게 이만큼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요거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네.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실업이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실업은 주어진 임금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자리 못 구했으니까 비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는 되게 심플해요. 내용은 제가 막 이렇게 해서 저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냥 뭐 보시면 너무 허망할 정도로 쉽게 나와요. 자, 다음 5번 보시면 그래서 임금이 경직적이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이유로 임금이 경직적이면 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니까 뭐 그다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6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직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임금이 신축적이라는 가정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뭐 그냥 참고로 보시죠. 자, 다음 오른쪽 가봅시다. 7번 볼까요? 케인즈 학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실업의 발생 원인이 거기 보시면 경기 침체 요거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총수요 이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유효 수요 첫 번째 주에 잘 나와 있어요. 부족해요.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기업이 생산량이 줄어들잖아요. Q가 감소해요. Y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임금이 조정되지 않아요. W가 특히 명목임금이 경직적이어요. 그래서 실업이 발생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효 수요를 그러면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수요를 다시 올려야 된다. 그런 게 하나의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경기적 실업 관련된 거. 고전학파는 저쪽에 나와 있는 뭐 자발적 실업에 포인트를 좀 더 맞추게 되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확대적인 정책 요거요. 유효 수요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 요걸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별표하세요. 임금이 경직성이 발생하는 이유 요거요. 자, 이거는 여기서 보진 않고요. 저 뒤에 가면 우리 책에서는 학파별 비교 설명이 있어요. 거기 가 보시면
세케인지 학파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실질임금이 경직적입니까? 명목임금이 경직적입니까? 그것까지 사실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일반 거시경제학 책에서는 이렇게 학파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는 뒤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살짝만 볼게요. 케인즈 학파는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왜 경직적이니? 그냥 경직적이잖아.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보시면 세케인즈 학파는 왜 얘가 경직적인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용어만 볼게요. 1번. 최저임금제. 당시에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을 설정하게 되니까 최저임금은 이제 명목임금 가지고 하는데 명목임금이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그쵸 미숙련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있고 또 두 번째 왜 임금이 안 떨어져? 야 노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요즘은 이제 노조 가입률이 많이들 낮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노동자의 권익 이런 게 많아서 그래서 임금 협상 같은 거 할 때 임금이 떨어지는 거를 막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16장에서 다시 볼 거예요. 내부자 외부자 이렇게. 다음 세 번째 정보경제학에서 봤는데요. 효율성 임금제도 이거요. 제목만 여기서 보시면 되겠어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시에서 했어요. 정보경제학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는 열성과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는 임금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는 열의를 갖고 아니면 생산성을 맥스할 수 있는 고러한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래 평균 생산성이에요. 평균 생산성. 임금 단위당 평균 생산성. 뒤에서 다시 할 겁니다. 역시. 그다음에 장기 임금 계약. 임금을 한번 계약했잖아요. 이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장기 임금 계약 이렇게. 그러니까 매년 체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딱 체결하게 되면 한 10년간 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상관은 없이 류현진하고 한 5년 동안 계약을 체결했는데 얼마 매년 몇 억씩 주기로 했다. 그러면 꼭 계속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선 실업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살짝 좀 봐두시고 시험 문제는 요거요. 직업 탐색과 관련된 자발적 실업 조금 보시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뒤에 다시 할 거고요. 저기 나와 있는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그 유형 좀 잘 보시고 실업률 측정하는 거, 그 세 개 중에서 한 2개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개를 또 합해서 나타낸 게 저 오쿤의 법칙하고 같이 나타낸 게 그 다음 챕터인 챕터 14장인 필립스 곡선인데 그거는 이어서 또 거기서 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